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유부남과의 연애로 힘들어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 제가 얄랄랄랄랄라 해서 그 늪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죠. 자, 좀 무거운 주제니까 오늘은 어떤 주제냐면은 유부남과의 연애를 하면 왜 정신이 맛이 가는지, 왜 마탱이가 가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많은 상담과 심리학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추려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자, 무거운 주제니까 와인 한 잔 드시고 제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잔 하고 오세요. 괜찮으세요? 더 드시고요. 드시면서 얘기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제를 먼저 얘기하면은 유부남과의 연애를 하면 왜 나의 정신이 망가지는가, 왜 마탱이가 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자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유부남과의 연애로는 세 가지의 큰 자아가 탄생을 합니다.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뭐 원래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힘이 세지죠.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이 자아라는 것은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착한 자아, 못된 자아, 알겠죠? 좀 야한 자아, 아주 순수한 자아, 뭐 이런 것처럼 이 자아라는 게 형태는 우리가 하나지만 이 자아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자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중인격이냐? 아니고 우린 다중인격이에요. 사실은 보면. 근데 큰 역할을 하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이 난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자아 중에서 유부남과의 연애를 하면 이 세 가지의 자아가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하는데요. 순서대로 정해져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자, 첫 번째는 바로 보호자의 자아입니다. 일단 연애를 이 사람들이 유부남이 꼬셨든 내가 꼬셨든 아니면 몰랐는데 사랑에 빠졌든 어쨌든 초반기에는 상대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얘기? 부인이랑 사이가 좋지 않다. 좀 외롭다. 이게 부인이랑은 말이 안 통한다. 아니면 아예 부인이랑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내가 이미 사랑에 이제 조금씩 빠져들기 때문에 내가 마치 보호자 같은 느낌의 자아가 형성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내가 없으면 외로워서 안 되겠구나. 뭐 이런 마음들이 갑자기 생기면서 부모가 자식을 보호해주듯이 이런 동정심 같은 아니면 모성애 이런 것들이 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우리가 섹스가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가엾다. 저렇게 반겨주지도 않는 부인이 있는,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는 그 부인이 있는 그 가정에 돌아가는 저의 뒷모습은 얼마나 불쌍하나, 얼마나 나한테 있고 싶을까. 뭐 이런 보호자 같은 자아들이 막 활기를 치기 시작해요. 너는 그 사람을 보호해야 돼. 너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너의 품에서 포근하게 뭔가를 안겨서, 이게 편안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해. 막 이런 자아들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서, 내 귀에다가 대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죠. 그게 첫 단계인데요. 너무너무 이제 사랑이 이제 서서히 빠지게 되고,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그 다음에 1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아마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노력을 하면 6개월 정도 갈 수 있는데 중간에 이 유부남과의 관계는 사실 성을 빼면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단 1% 정도는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아닌 1% 중에 해당되는 사람 아니잖아요. 다 성으로 연결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제 확실히 약간 보조적으로 너는 나의 섹스 파트너 아니면 두 번째 어떤 세컨드 이런 느낌이 강하게 있는 사람은 한 3개월 지나면 티가 나요. 완전 티가 나. 그 다음에 조금 더 노력하고 진짜 조금 진심으로 좀 대하시는 분들은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노력을 하면은 내가 아이고 토닥토닥 잠시라도 내 공간에 와서 쉬게끔 내가 잘 이 공간을 잘 형성해 놔야지.
와서 부인이랑 사이도 안 좋고 이 사는 재미가 나랑 있는, 아유 발음도 안 된다. 나랑 있는 게 최곤데 뭐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마치 이제 부모가 자식을 키우듯이 이런 보호자의 자아가 얘를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더 불쌍한데 지가 더 불쌍하면서 이렇게 해서 약간 어른 같은 그런 보호자의 자아가 갑자기 크게 냠냠냠 여러분이 주는 영양분을 잘 먹으면서 크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소리 어머 내가 주인이네 하면서 이제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상담하러 올 때 약간 요때 보호자의 자아가 약간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때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리면은 이렇게 헤어지는데, 이 늪에서 빠져나오는데 굉장히 수월하고 가능성도 굉장히 있는데요. 그 이상 또 가다 보면은 좀 힘든데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단계가 지나면 상대가 굉장히 행동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누구든 사실은 청결총각에 사귀어도 변화는 와요. 우리가 이 변화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연애를 딱 시작하고 하면 세로토닌, 그 다음에 옥시토신, 그 다음에 이제 도파민, 이런 영향들을 상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분비가 되면서 활동적이게 되죠. 그러다가 이런 생물학적인 현상들도 이게 점점점 줄어들 때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변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건태기를 하면서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유부남과 만나면 이게 오긴 와. 근데 왔을 때 여기서 문제, 어떤 자아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내가 존재를 조금 아는 거야. 아, 나는 중요한 날 이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만나고 싶은 날 만날 수도 없고, 그냥 이 사람한테 오로지 맞춰져 있으면서 어떤 자아가 발동을 하냐, 바로 이 사람을 기다리면서, 애타게 기다리면서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아, 너무 보고 싶은데 나한테 이렇게 하고 섭섭함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상처 입기 시작해요. 그럼 상처 입은 자가 갑자기 내 차례인갑다, 내가 나갈 차례인갑다 하면서 갑자기 여러분 또 내면의 귀에다 대고, 너는 내가 상처받았네, 이거 기분 나쁘다고 말해. 기분 나쁘잖아. 네 이렇게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 네가 대기조도 아니고 그게 뭐야. 그리고 그 사람 원래 처음에는 네 좋다고 난리를 부리는데 지금 변했는데 이게 뭐야. 닌 지금 상처받고 있다고, 상처받고 있다고, 상처받고 있다고, 이렇게 내한테 난리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내면에서. 그러면 약간 보호자의 자아가 물러나고 밥 먹고 있다가 상처 입은 자아가 갑자기 내가 일할 차례가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나는 뭔가 속에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라는 것이 약간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아직 분노의 단계는 아니다. 분노는 잠깐만. 화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서럽고 슬프고, 일단 감정이, 상처 입은 자아는요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데리고 오는 게 바로 상처 입은 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얘가 밥 먹다가 보호자 자아와 터치, 자 바톤 터치하고 나와 하고 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만 감정들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슬프고 외롭고 내가 이게 뭐냐 어쩌고 신세 한탄뿐만,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하고 슬프기 시작하고 괴롭기 시작하고 외롭기 시작하면서 이제 상처 입은 자아가 밥 줘, 영양제도 줘 하면서 이제 난리를 부르기 시작하죠. 그러면 나는 그 상처 입은 자아의 얘기를 듣다가 사실 생활하는데도 약간 지장이 분명히 올 거예요. 아니면 뭐 대인관계 그런 거나, 아니면 실제적인 어떤 손해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신이 계속 안정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되다가 이제 나는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꾹 참거나 해서 길어지거든, 요때. 그래서 이제 말하기 시작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상대는 이제 입을 다물게 되죠. 왜냐면 상대는 해줄 게 없거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이혼을 할 거냐? 아니거든. 그런데, 여기서는 나나나나나 하니까, 뭐 이제 입을 닫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더 서러워지지. 더 서러워지지. 아,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 헤어질 거다. 뭐 이러면서 헤어지지도 못하면서. 그래, 요때 딱 헤어져주면 참 좋은데 헤어지도 못하면서 이제 이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상처 입은 자아가 계속 확인해봐. 에이, 저애 마음 변했어. 너 확인해봐 하면서 자꾸 확인하려고 별짓을 다 하지. 뭐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근데 안 먹혀 안 먹혀. 먹히잖아요. 이제 일단 총각이랑 다르기 때문에 뭔가 어쨌든 가진 자의 그 여유에서 안 가진 자는 이길 수가 없다. 또 이기면 어쩔 건데 잠시 여러분 그런 반응들의 변덕 같은 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에 대응해주다가 또다시 원래로 돌아오는데 어쨌든 세 번째로 들어갈게요. 세 번째 이제 이러면서 이제 헤어지지 못하고 쭉 좀 이거 맞는가 싶어가지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면서 이제 상담가를 샀던지 아니면 혼자 끙끙 앓기 시작하면서 행동도 변하고 약간 이게 자기가 조금 침체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기 시작하거든요. 요때 이제 시기가 놓쳐. 그리고 이제 관계는 계속 가지고 대기조 역시 대기조가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지면 갑자기 이제 상처 입은 자도 내 역할이 이제 다 했다. 자, 바톤 터치 하면서 누구랑 바톤 터치 하게? 바로 희생자의 자랑 바톤 터치 합니다. 희생자의 자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야. 갑자기 정신이 빡 뜰 때가 있어요. 갑자기 현실적인 이렇게 내가 존재감을 이제 알면서 갑자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순간이 팍 트이면서 희생자의 자아 갑자기 등장! 짜잔! 내가 왔도다! 내가 이제 나의 차례다! 하면서 바로 내가 속았네! 이렇게 희생자 자아가 갑자기 나타나서 너는 속았어! 네가 손해야! 뭐 이런 것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맞았어. 내가 속은 거였어. 그 말은 거짓말이었어. 같이 나랑 한번 자려고 나를 이렇게 이 옆에 두려고 이렇게 한 거야 하는 이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죠. 그러나 이때는 이미 늦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때 깨닫고 나서 헤어지지 못하는 것은 바로 분노라는 것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올라와서 이 사람한테 나의 지금까지 희생해왔던 그런 거를 보상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도땅내 1%의 사람이 아니면 그대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억울해서 안 되겠다. 그리고 이때쯤 못 헤어졌다는 거는 이 사람의 매력에, 상대의 매력에 싹 빠져갖고 이제 사랑을 한 거야, 나는 너무 순수한 사랑을 하게 된 거죠. 나는 순수한 사랑을 했는데 상대는 나를 이용했다. 뭐 이런, 희생자. 나는 희생당한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가 이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통제자의 본능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안 하면 안 만나줄 거야. 아니면 이렇게 해줘. 뭐 좀 갑자기 생뚱맞게 원래 그래야 되는데 생뚱맞게 해줘. 뭐 이렇게 요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뭐 이별을 준비를 하려고 말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상대는 이미 요 정도 왔으면 여러분을 손바닥 위에 놓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 이런 꼴이 싫으면 이미 좀 그 사람이 상대가 헤어지려고 하겠고 이런 꼴 그냥 괜찮다. 나는 뭐 이렇게 약간 세컨으로 두면서 요 정도를 얻으니까 요 정도 난리 부르는 거 그냥 내가 받아줘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게임이 이제 안 되는 게임을 계속하고 있는 도박과 같은 이기는 자가 없다. 다른 사람이 없다. 뭘 따야 되는데. 몰라. 사랑을 따야 되나?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이 없는 도박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여러분은 보호자의 자, 그 다음에 상처 입은 자, 그 다음에 희생자의 자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들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으십니까? 아마 종합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합해서 이랬다가, 오늘은 요랬다가, 오늘은 보호자의 마음,
그 다음에 다시 떨어져서 상처 입은 자, 그 바톤 터치해서 희생자의 자. 이것들이 계속 네 차례네, 내 차례네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내면에서 계속적으로 내 집이다 생각하고 거기서 운동장처럼 마구마구 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정신분열 이제 환자들의 후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후천적으로 정신분열이 일어난 조현병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을 이제 논문을 봤어요. 논문을 봤는데 이 사람들 부모가 있었을 때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후천적으로 조현병이나 정신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 퍼센테이지가 확률이 더 많은가 이런 논문이 있었거든요. 외국 논문이에요. 제가 이제 대학원 때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오락가락하는 정서를 가진 부모님 밑에 큰 사람은 봤더니 이렇게 조현병에 걸릴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날 나는 똑같은데 상대가 계속 up and down, 화냈다가 떨어졌다가 화냈다가 떨어졌다가 잘해줬다가 이렇게, 또는 나는 똑같이 행동을 했어. 오늘도 밥 먹고 그 다음에 빵을 먹었어요. 오늘은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야. 근데 오늘도 또 밥 먹고 빵을 먹었어. 갑자기 때리는 거야. 나는 그 애는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원인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정신적으로 그때부터 불안이 일어나기 시작해. 그리고 오늘도 그 다음날 또 밥 먹고 또 빵을 먹었더니 내 앞에 울어. 그 다음날 또 화를 내. 그 다음 짜증을 내. 그 다음 또 칭찬을 해.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이 아이가 점점 크면서 그런 부분 밑에서 정신이 분열되기 시작하죠. 나 이상하다. 이제 포기를 하고 정신을 놓게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물론. 근데 이러한 정서적인 요인도 하나의 원인으로, 정신분열의 원인으로 포함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 지금 내가 얘기를 하냐. 바로 어떤 날은 여러분이 보호자의사,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보살펴줘야 된다면서, 내 아니면 안 된다면서 그 사람이 막 말했을 거 아니야. 난 네 없으면 못 산다 뭐 그랬는지 어땠는지 그런 말이라도 해주면 다행이고, 일단 이러면 아이고 가엾다, 저 사람 무슨 재미가 있겠노, 내가 그래도 재밌게 해줘야지, 이렇게 하는 보호자의사가 일어났다가 갑자기 또 어느 날 내가 상처받았고, 나 상처 너무 받아서 화가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슬프고 괴롭고 막 이런 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어머나 나는 희생자였네, 속았네, 죽여버릴까? 나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대로는 못 헤어진다, 저 사람 진짜 망하게 해갖고 내가 헤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요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희생자, 나는 희생돼서 너무 슬퍼. 이건 슬픔이 깊은 슬픔을 뭐라고 하지? 애환? 이게 그냥 슬픔이 아니에요. 정말 깊은 슬픔. 그것을 이제 왔다리 갔다리.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단계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정신이 분열되기 전에 그러니까 멀쩡한 나의 자아가 있을까요? 멀쩡한 나의 자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아가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져서 아예 나중에는 이게 내 삶인가 보다 이렇게 포기하게 되죠. 자포자기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온전하게 판단력도 흐려지고 정서도 굉장히 불안한,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조현병이라는 증상으로 판정은 안 났지만 사실은 거의 비슷한 느낌의 정신적인 상태가 오는 아주 일부분이지만 말이에요. 그 정도로 위험한 이 정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이 제목 자체가 유부남과 연애를 하면 왜 나의 정신이 망가지는가? 이해하셨습니까? 요 정도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또 할 얘기는 너무 많죠. 오늘은 요렇게 정리를 할 겸 듣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여러분, 일단은 이 관계 자체는 그 사람이 원하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사람이 꼬셨든,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꼬셨든 몰랐든 이렇게 어쨌든 자연스럽게 됐든 간에 나는 그 사람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남녀의 사랑과 다르게 그 사람한테 맞춰주고 그 사람 오로지 기준점이 그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노예 계약이라고 봐도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딱 두 가지 적절한 말이 있는데요. 바로 노예 계약이랑 대기조죠. 뭐 더 가면 더 강하게 얘기하면 기쁨조 같은 어떤 그런 느낌? 내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냐면 빨리 정리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제가 말했죠. 여러분의 정신은 지금 썩고 있다.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못하겠어요. 안 돼요. 그 사람이 안 나아져요. 그 정신이 자기가 맛이 갔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죠. 당연히 힘이 없어졌지. 이미 상처 입은 자가 이미 올라탔을 때 나는 굉장히 개인적인 내면의 힘이 없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체인지. 내면에 강한 애들이랑 얘네들이랑 체인지를 한 거죠. 이 운동장, 내 내면의 운동장에 얘네들이 섭렵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올바른 정신으로 있겠어요. 올바른 정신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잡아도 나는 떠나겠지. 근데 올바른 정신이 이미 이 세 개의 자아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올바른 자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남 탓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또한 제가 아니죠. 왜? 정신이 오락가락 요렇게 된 거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자, 과거는 그렇다 치고 지금 현재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여러분 삶이 앞으로 남은 삶이 어마어마하게 펼쳐질 거예요. 지금보다는 100%, 99.9%는 좋게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너무 힘드시면 그리고 큰 마음 먹으셨으면 저한테 한번 연락 와서 저랑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도움이 돼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들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항상 있고 제 동생인 것처럼 제 언니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화이팅 하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